열심히 운동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지셨다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봤던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운동해야 낫는다는 말을 듣고 매일 걷고 코어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나빠지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또 어떤 운동이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보면 협착증, 디스크 운동, 허리에 좋은 운동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운동을 하면 협착증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왜 그런 걸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꼭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더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50대 후반 환자분이셨어요. 척추 환자는 걷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매일 걷고 등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허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크게 아파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지속적인 다리 통증으로 인해 오래 걷지를 못하셨어요.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등산 같은 거 매일 하시다 보면 네. 내리막이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악화가 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협착증이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는데요. 협착증은 한마디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 안에는 신경 다발이 지나는 관이 있는데 이걸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관은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뼈가 자라거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아프고 오래 걷지를 못하세요. 또 문제는 이렇게 좁아진 통로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진다면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협착증에 안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이 있다면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 특히 내리막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문제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약간 뒤로 젖히게 되거든요. 이 자세가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들어요. 게다가 평지를 걸을 때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브라 자세입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인데요. 요가 이런 거에서 막 네,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되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동작을 따라하게 된다면 오히려 증상이 나빠지실 수 있어요. 디스크와 협착증은 다릅니다. 이 동작은 척추관을 더 좁게 만들어요. 코브라 동작을 하고 나서 다리가 오히려 더 아파지셨다는 분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코어 운동으로 레그레이즈 많이 하시는데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만약 코어가 튼튼하지 못한 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허리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좁아진 신경 통로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반복된다면 누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하면 또 도움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고 유튜브에 협착증에 좋은 운동을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나오는 운동들이 대부분 다리를 가슴으로 당기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이 운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크 찢어져요. 구부리는 동작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댓글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협착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뼈가 자라거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에도 협착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디스크 문제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이 때문에 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랑 협착증이 다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많은 분들이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전 운동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협착증 환자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은 허리를 구부리면 넓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질수록 신경에 공급되는 혈액량도 줄어들어서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 증상인 간헐적 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디스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입니다. 만약 허리를 세우고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허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걷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살짝 너무 많이 숙이진 않고 등산하는 것처럼 살짝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펴고 걷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협착증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협착증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스크 증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협착증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점은 협착증은 수술적인 치료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헐적 파행이 심하거나 뼈가 많이 자랐다거나 인대가 많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운동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수술이 나쁘다고 피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하지만 협착증 환자분들이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증상의 정도와 어떤 상태에서 저 증상이 심해지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연성을 강조해요. 펴는 동작, 구부리는 동작 모두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로 펴는 스트레칭 할 때도 안 아프고 앞으로 구부려도 안 아프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결국 원칙은 간단해요. 증상이 심해지는 동작은 피하고 증상이 줄어드는 동작으로 운동과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고 몸 상태가 나아지시면은 잘 하지 못했던 동작들도 조금씩 해보시는 것, 이런 식으로 천천히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건데요. 먼저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관절이완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움직여 보실 수 있어요. 낮은 강도부터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평지 걷기입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허리를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걸을 때 좀 더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실내 자전거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전거를 타실 때는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살짝 숙여지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안장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허리가 과하게 숙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안장 높이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안장을 살짝 높이 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거죠? 안장을 너무 높이면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살짝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타시는 거를 보통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등산, 특히 내리막길, 코브라 자세, 레그레이즈 이런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허리를 펴는 동작에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약간 구부린 자세로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펼 때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은 구부리는 방향의 운동과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고 난 이후에 신전 동작들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추천해주는 운동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또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는데 쉬면 다시 나을 수 있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심하거나 뼈가 자라거나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버티면서 운동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운동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정확한 방향으로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필요할 때는 운동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게 된다면 협착증도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